자, 신비님 말씀을 어떤 분인가가 팟캐스트로 듣는다는 심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안철수 왜 저러지? 저도 이해를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본인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서 무슨 왜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철수가 그 말을 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나의 경쟁자가. 그걸 인제 깨달아, 씨발. 저래 대가리가. 그래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뭐 네. 얘가 뒤에 좀 잡설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뭘 해봐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략적 노선을 바꾼 게 아닌가 일단 워딩으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자가 아니다. 사실은 안철수의 경쟁자는 기타의 다른 정도의 사람들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의 경쟁자는 이현주예요. 이현주 언젠가 안철수 힘 뺏기면 물어뜯는다. 그렇죠. 뒤통수 팍 칠 거예요, 아마. 실제로 지금 이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국민의당은 뭔가 좀 존재감 이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국정감사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아젠다들 속에 어정쩡한 거야.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비판하다가 보니까 국정감사 자체가 좀 국민의당 사람들은 뭔가 스탠스가 좀 어정쩡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성은 저는 좋다고 봐요. 정말 살아남겠다면 내가 신비님 영향도 받았지만 이 스탠스를 바꾼 건 나 때문일 거라고 봐. 물론 농담이에요. 농담이면 간만에 건 들으십시오. 안철수 정계원 때 1년 정도면 한다고 그랬잖아.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여름에 아마 또 해외 유학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표를 써도. 어쨌든 국민의당이 정상 정치로 돌아와야 된다. 오기, 질투 정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현 정부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정상 정치로 돌아온다면 지금 개헌도 앞두고 온갖 적폐청산을 앞둔 세월호 진실규명 법안도 지금 11월 22일 날인가요? 이게 지금 상정이 됩니다. 이 문제도 놓고 잘한 건 잘해야 당신도 잘할 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거든. 그런데 그냥 오기와 질투로 가득 쌓여가지고 잘한 것도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깐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국민의당이 까면 이게 굉장히 천박했거든요. 그동안에. 이 근거도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나름 친일과 친미와 독재의 DNA를 갖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무슨 근거도 없어. 맨날 말만 하면 MB계라고 욕이나 쳐먹어.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하고 만약에 안철수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저는 아까 권 PD 말대로 당에서 축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의원들도 내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 중심의 위원장들이 안철수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사퇴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거는 진짜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발표했다.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다 하지만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의 위원장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정상 정치로 돌아와라. 국민들이 예전에 촛불 이전의 국민하고 달라졌다. 이제는 꼼꼼히 우리 국회의원 누구이고 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체크가 잘못됐을 때는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그럼 이것들을 지역에서 네트워크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망한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이 합심해서 적폐청산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 거기에서 국민이 박수를 주고 지지를 보내줄 거다. 지금처럼 하면 좆된다 안철수 씨.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 보면 양대 산맥 안철수와 박지원 이 사람들을 보면 전 좀 헷갈려요. 안철수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박지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박지원은 시정연설이 있던 날 보도자료를 자기가 페이스북에 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다. 시정연설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난관 극복의 의지가 밝혀졌다. 그리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까기 시작을 해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언론을 링크를 걸면서 까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 양면적인 모습을 보면 이 박지원 씨도 이런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안철수 씨를 보면 저는 이 인터뷰를 했다는 게 좀 의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거든요. 적폐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쪽의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가 연합뉴스 기자와의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사적으로 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은 내 경쟁자가 아니다, 이런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그냥 기사로 쓸 수 있게 안철수가 묵인을 했다 내지는 기자와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자,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 매우 훌륭해. 매우 훌륭하면 협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고요. 저쪽 적폐 세력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김상조를 비롯한 이 홍종학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폐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후보자면 이쪽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까. 이런 거를 보면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음속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양쪽으로 지금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강원 양책을 쓰면서 지금 농락을 하고 있다나 저는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안철수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 말했던 전자의 내용은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호감을 좀 얻으려는 지역에 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기만 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 네.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종학을 물어뜯는 것은, 홍종학 후보를 물어뜯는 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홍종학 후보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갖 낭설과 카더라로 씹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조각 퍼즐을 지금 끼는 게 홍종학인데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네. 속마음이. 그러면 이제 물고 현 정부가 못하면 물어 뜯어야죠.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을 위한 거냐 현 정책이 또는 부자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특정 계급을 위한 거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물어뜯으면 안 되죠. 근데 홍종학의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식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이거는 포퓰리즘이죠. 국가 정책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부를 승계하라라고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홍보한 자료를 놓고 그거를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어뜯는 거는 잘못된 거다. 아직도 방향이 아까 신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중 관계가 그 국민의당이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또는 국민에게 아직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는 있으나 아직은 멀었다.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예, 좀 일관되게 그냥 단순한 야당이 아니라 한때 우리의 동지였던 관계에서 보면 국정을 잘하고 있으면 그거는 협조해야 돼요. 국정을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처럼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비판하고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그러면 좀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내년쯤 됐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야당의 입장으로 보기에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투쟁을 하든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철수가 했던 비난이 자기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홍종학 의원에게 초등학생 딸에게 쪼개기를 증여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등학생 아니고 일단 중학생이고요. 네, 맞아요. 13살이니까. 그리고 모녀지간에 차용증을 써서 그 세금을 내줬다. 세금을 냈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혁신적인 세금 회피, 창조적 증여라고 했는데 방금 그 신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가 아니라 절세, 그 국세청 가이드대로 한 건데 2012년에 기사들이 성지처럼 지금 링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안철수가 고3 때, 그러니까 1979년에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유승민도 똑같은 네, 케이스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왜 까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의 흠만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게 되는데 이 토지의 경우에 돈을 주고 산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고3이란 말이에요. 안철수가. 이 돈을 어떻게 매매로 이 학생이 받을 수가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2층 주택과 토지를 가족들한테 이제 안철수를 포함한 가족들한테 줬는데 안철수 지분은 그중에 20%란 말이에요. 오호, 매우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당시 상속세 법에도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자기는 저서에도 썼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네. 네. 하지만 고3 시절에 할아버지의 땅을 자기가 돈으로 매매를 한 것처럼 속여서 받았고 이 지분이 9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9,200만 원이에요. 그럼 92년도예요? 네. 우와.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네요. 네.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근데 이제는 꼼꼼히 우리 국회의 누구이고 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체크가 잘못됐을 때는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그럼 이것들을 지역에서 네트워크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망한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이 합심해서 적폐청산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 거기에서 국민이 박수를 주고 지지를 보내줄 거다. 지금처럼 하면 좆된다 안철수 씨.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 보면 양대 산맥, 안철수와 박지원. 이 사람들을 보면 전 좀 헷갈려요. 안철수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박지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박지원은 시정연설이 있던 날 보도자료를 자기가 페이스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표를 써도 어쨌든 국민의당이 정상 정치로 돌아와야 된다. 오기, 질투 정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현 정부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가까워지면서 정상 정치로 돌아온다면 지금 개헌도 앞두고 온갖 적폐청산을 앞둔 세월호 진실규명 법안도 지금 11월 22일 날인가요? 이게 지금 상정이 됩니다. 이 문제도 놓고 잘한 건 잘해야 당신도 잘할 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거든. 그런데 그냥 오기와 질투로 가득 쌓여가지고 잘한 것도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깐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국민의당이 까면 이게 굉장히 천박했거든요. 그동안에. 근거도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그래도 나름 친일과 친미와 독재의 DNA를 갖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무슨 근거도 없어. 맨날 말만 하면 MB계라고 욕이나 쳐먹어.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하고 만약에 안철수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저는 아까 권 PD 말대로 당에서 축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의원들도 내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 중심의 위원장들이 안철수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사퇴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거는 진짜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발표했다. 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다 하지만 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의 위원장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정상 정치로 돌아와라. 국민들이 예전에 촛불 이전의 국민하고 달라졌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중에 국민의당은 뭔가 좀 존재감 이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국정감사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아젠다들 속에 어정쩡한 거야.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비판하다가 보니까 국정감사 자체가 좀 국민의당 사람들은 뭔가 스탠스가 좀 어정쩡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성은 저는 좋다고 봐요. 정말 살아남겠다면 내가 신비님 영향도 받았지만 이 스탠스를 바꾼 건 나 때문일 거라고 봐. 물론 농담이에요. 농담이면 간만에 건 들으십시오. 안철수 정계원 때 1년 정도면 한다고 그랬잖아.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여름에 아마 또 해외 유학 자, 신비님 말씀을 어떤 분인가가 팟캐스트로 듣는다는 심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시키는 방- 대로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안철수 왜 저러지? 저도 이해를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본인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서 무슨 왜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철수가 그 말을 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나의 경쟁자가 아니야. 그걸 인제 깨달아, 씨발. 저래 그래, 대가리가. 그래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겠다 이런 거 네. 얘가 뒤에 좀 잡설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뭘 해봐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략적 노선을 바꾼 게 아닌가 일단 워딩으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경쟁자가 아니다. 사실은 안철수의 경쟁자는 기타의 다른 정도의 사람들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의 경쟁자는 이현주예요. 이현주 언젠가 안철수 힘 뺏기면 물어뜯는다. 그렇죠. 뒤통수 팍 칠 거예요, 아마. 실제로 지금 이제